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취준생분들에게 꼭 필요한 팁을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지연 컨설턴트님 그리고 김세준 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카더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요, 1분 자기소개는 튈수록 좋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분 자기소개가 그러니까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처음 하는 자기소개죠? 네, 맞습니다. 이 카더라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는요, 진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거의 오디션장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뭐 장기도 준비해오고 악기 같은 거 가져오는 친구도 있었고요. 악기. 네,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그 탬버린 치면서 회식 분위기 잘 띄울 수 있다. 아하. 이런 걸로 어필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럼 이제 티셔츠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회사를 위한. 그래서 그런 열정도 보여줬고 아하. 꼭 이렇게 준비물이 있었어요. 판넬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써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좀 막죠. 예, 포트폴리오 같은 게 아니라면 좀 이렇게 대기실에 소지품 두고 오게끔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 지친 면접관들을 잠깐 즐겁게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은 하지만 너무 튀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죠. 아, 오히려 조금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네. 사실 그래요. 진짜 뭐 저희 개그맨 쪽도 이게 이제 뭐 실기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면접을 볼 때 너무 튀게 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튀어야 점수를 좀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터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안 터졌을 경우에는 이제 가차없이 그냥 떨어지거든요. 저는 MC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도 사실 시험을 좀 많이 본 편인데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때 막 카더라 이런 걸 너무 막 신경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이제 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역발상으로 가야 돼. 욕을 제가 시원하게 했어요. 시험 볼 때 욕을 시원하게 했더니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튀면은 역효과가 있다.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사실 이게 면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면접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카더라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면접 1분 자기소개가 없어지는 추세다. 이런 카더라가 또 있어요. 요건 어떻게 진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직무 역량 면접, 실무 면접 때 토론 면접이나 아니면 이렇게 발표 면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소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토론 면접은 관찰 면접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소개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인성 역량 면접이나 종합 면접을 볼 때는 본인의 역량을 짧은 시간 내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그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기 위해서 30초 내로 끝내주세요 이런 제안을 주시거나 아니면 100초 안에 해보세요라고 더 시간을 오히려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소개 영상으로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은 계속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어지는 추세는 트렌드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면접관 성향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면접관 분들이 너무 1분 자기소개에서 튀려고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직무 전문성을 묻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세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추세는 아니다. 그럼 만약에 10명이 면접을 보면 10명 다 자기소개를 하게 하나요? 아니면 뭐 몇 명한테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구조화 면접이 이거는 추세죠. 구조화 면접. 그러니까 구조화 면접은 특징이 뭐냐면 같은 질문을 모든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똑같이 공통 그래서 질문으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근데 그럴 경우에 한 명한테 시켰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던진다. 할 거면 만약에 하고, 시키면 다 그 하고. 면접장 내에서 누구한테 자기소개를 시켰다 그러면 다 시킬 거예요.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가 없어지는 추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펙자도 취업할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스펙을 준비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스펙을 쌓는데 좀 애매하게 쌓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 아무래도 이제 저스펙자다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스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많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기준이 네.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호하긴 한데요. 네. 그 저스펙이라는 게 무스펙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취업에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준비는 하는데 조금 더 좀 덜 열심히,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못하는 거죠. 아무래도- 평균보다 좀 못했을 때 본인이 이제 저스펙이라고 느끼고 예, 열심히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스펙은 쌓아도 좀 만족스럽지 네, 못한 거. 그죠. 근데 쌓는 동안은 좀 마음이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스펙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블라인드 채용 시대에는 오히려 스펙이 너무 많아서 저스펙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에서 꼭 보는 스펙은 한두 가지인데 너무 많이 쌓는데 관련이 없는 스펙을 쌓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실제로 좀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맞아 있어요. 네네.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의욕도 떨어지고 또 뭐 코로나로 뭐 거의 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휴학하고 근데 휴학도 그냥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오신 분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럴 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스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진짜 그 스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성적, 외국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자격증.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걸 보고 서류 전형에서 점수를 매기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는 것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온스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무조건 제로 스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스펙. 직무와 관련이 있는 스펙만 요구를 해라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따야 되고 나머지는 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조차 없는 경우는 진짜 저스펙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무 경험이 요즘 또 이것도 하나의 스펙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스펙이죠. 강력한 그러니까요. 스펙이죠, 직무. 근데 직무 경험 지금 아주 중요한 형용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스펙이 없으면 요즘은 그게 바로 저스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직무에 관련된 게 경험.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네. 저스펙. 네. 그냥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고스펙과 다스펙의 어떤 이 정의를 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예. 지금 다스펙과 고스펙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업무에 필요한 네. 스펙을 쌓는 게 고스펙자고 네, 네, 그냥 관련도 없는 거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저스펙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필요한 그런 제한 조건, 기본 응시 자격을 네.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저스펙인 거죠. 그런 상태를 저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넋놓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스펙자분들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저스펙자 취업 뽀개기. 자, 먼저 성적 관리입니다. 네. 이 저스펙자분들도 이 취업에 성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적 관리가 좀 중요한데 사실은 이 성적 관리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관리를 할 수 있어요. 3학년 때도 가능해요. 3학년 네. 때까지도 뭐 열심히 하면은 또 가능한데 그쵸. 이제 4학년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 졸업을 앞두고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상담을 요청을 하면은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네. 아하. 왜냐하면 그 재수강하고 한 학기에 그걸 다시 몇 개를 들어서 평점을 올리려면 한두 개 가지고 그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1학기 동안 직무 스펙을 더 많이 쌓으라고 하고요. 성적을 안 보는 대로 가야죠. 예. 공공기관 같은 곳이나 아니면 블라인드 채용을 철저하게
그 적용을 하는 그런 네. 기업이라 그러면 평균 평점을 묻질 않거든요. 4년 동안. 네. 그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곳 중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직무와 관련된 그 수업을 들은 몇 개 과목만 기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직무와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들어서 학점이 높은 걸 써라. 그럴 경우는 뭐 4학년 때라도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좀 그 전공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높은 점수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것만 기입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이게 가능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럴 때에는 이제 막판 뒤집기가 안 되면 이제 자격증으로 가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기사나 이런 네. 직무 전공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아, 내가 사실 그 수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조금 성실하게 좀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직무 자격증을 통해서 좀 보완을 했고 전문성을 쌓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난 실무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 교과서적인 거보다 그쵸, 정수보다는. 예. 네. 자, 저스펙자 취업 보객이 다음은요. 외국어 점수입니다. 외국어 점수 참 중요하죠. 저는 이 경우에도 네네.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점수 얼마나 올릴까요? 뭐 이 음. 정도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저는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외국어 점수가 노력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진작에 했을 거고 이 친구가 안 되는 친구라면 네네. 지금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직무 스펙으로 또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블라인드 채용을 사기업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영어 점수 제한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한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려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가야 되고요. 점수를 취득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면 내가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다른 이제 직무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직무 역량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직 부사에서 헤매고 있다 하시면 바로 자격증으로 틀어라. 예, 이게 어느 정도 된 상태면 상관없는데 이제 막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면은 자격증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이거군요. 네. 영어 시험이 사실 그렇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점수를 이렇게 막 100점 이상씩 올리는 거, 50점 이상씩 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그게 가능하다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답이 없죠. 그냥 포기해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저학년인데 취업 준비를 해야 벌써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1, 2학년 때부터. 근데 이제 영어가 또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제2외국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아예 뭐 중국어나 일본 예를 들면 뭐 스페인어 이런 독일어나. 거, 뭐 동남아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KTNG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프랑스어 전공자를 뽑으려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담배가 네.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잘 팔린대요. 거의 구매력이 좀 높아져서. 거기 프랑스어를 쓰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찾았는데 없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시작을 한 사람,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까지도 이제 뭐 다른 기업에서 또 어떤 채용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게 했는데 제2외국어를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 많이 찾는 제2외국어 그런 걸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외국어 토익 점수나 이런 걸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데서 보나요? 국립국어원? 이런 데는 안 보겠죠? 네, 안 볼 것 같은데요. 네, 국어만 하니까. 네. 그런 데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두 분의 의견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포기를 해서 자격증으로 계속 가라,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곳으로 가라. 이런 의견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또 취업 보객이 알아보겠습니다. 저스펙자 취업 보객이 다음은요. 자격증 준비입니다. 뭐 지금 우리 최지영 컨설턴님은 계속 자격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자격증을 그러면 따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전공 성적까지도 그러니까 평점도 안 좋고 네. 전공 성적까지 안 좋은 친구들은 이제 전공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하는 방향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기사나 이제 산업기사 같은 걸 준비를 할 때 필기랑 이제 실기 시험 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한 학기 정도는 잡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2, 3개월밖에 이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좀 바짝할 수 있는 거 이제 사조사 그 통계 관련된 어떤 그런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 관련해서 가실 경우
경우에는 매경 테스트라든지 환경 테스트 같은 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커말 워드 이런 것들은 좀 짧은 기간에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벼락치기로 가능한 그런 또 자격증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네. 그래서 좀 전문 어떤 지식을 쌓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뭐 이렇게 고시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그래서 그렇게 좀 단시간 내에 바짝 스펙을 올릴 수 있는 사무 역량으로 좀 그렇게 좀 방향을 틀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학점이 안 되고 또 영어 점수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2, 3개월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대기업에서 하는 이제 직무교육 아카데미 같은 거를 조금 노려보시고 사실 그 대기업 아카데미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인 이제 학원을 다닌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직무 교육을 이제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걸로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의 아카데미는 약간 인큐베이팅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거기서 다니면 거기 회사에서 바로 또 이렇게 좀 가점이 있고 또 채용 전제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 직무 교육을 받으시면 그 관련된 계열사에 가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그걸 우선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대기업 그 인턴이나 아카데믹은 좀 경쟁률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도전은 해보시고 도전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직무 교육을 좀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증 그리고 아카데미 이쪽으로 좀 알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결국 단기간에 자격증을 딴다 고민했을 때는 요 두 가지를 기준을 놓고 고민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필수 스펙이냐, 가산점을 주는 스펙이냐. 필수 스펙은 없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죠. 네. 이제 그거는 당연히 따야 되는데 만약에 필수 스펙을 따놨는데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땄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게 불안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가산점 주는 스펙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중하면 단기간에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커말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근데 저는 커말이 너무 좋다고 생각되는 게 네. 직무에서도 나중에 쓰일 수가 있고 그래서 1급 실기까지 하시면 뭐 큰 도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커말 위주로. 뭐 그런 거. 네. 뭐 헌혈증 같은 것도 가산점에 좀 들어가는 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거를 가점을 주지는 않는데 이제 그 관련 기관에서는 좀 그런 거 특성을 좀 보겠죠. 이 사람의 관련 기관, 네, 관련 기관에서는. 적십자라든가 이런 네. 데서. 근데 저는 좀 헌혈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네, 네. 이 헌혈을 하려면 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대요. 그렇죠. 네, 건강한 피를 드려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성이 그 높은 곳들은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 중에 자기소개서 항목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활동한 걸 써라. 그게 없으면 감점인 곳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뭐 헌혈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괜찮고 게다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간 사람이 좀 적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참여하는 거는 꼭 취업을 위한 스펙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 좋은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단 1회 나 이거 해서 뭐 취업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헌혈 같은 경우. 어떤 휴머니즘이죠. 예, 저는 찬성합니다. 헌혈. 알겠습니다. 자, 저스펙자 취업 보객이 다음은요 경험입니다. 네. 경험이 없거나 또 이제 부족한 경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좀 현장 실습 기회도 많이 네. 줄었고요. 뭐 인턴 채용도 좀 많이 줄었고 해서 내가 직무를 경험을 좀 쌓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교환학생도 안 되고 뭐 실험실도 지금 그렇죠. 대학에서는 실험실도 다 문을 닫고 이래서 경험을 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무 스펙이 꼭 이렇게 현장 경험만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좀 지식 쪽으로 또 다시 돌렸으면 좋겠어요. 직무 그 지식을 쌓을 때 산업 이슈, 동향 공부하는 것들도 다 이제 도움이 되고요. 관련된 어떤 기술 쪽이라면은 논문을 찾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분석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것도 나에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따로 그
공부하는 거, 동양 공부나 직무 공부나 이런 것들도 직무 스펙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인 경험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부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스펙을 좀 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세준 쌤, 예. 어떡할까요? 이게 경험이 부족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다 보면 네. 이런 것도 괜찮나요? 라고 얘기하는 게 대박인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시해서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해봐. 그래서 얘기하면 왜 이걸 얘기를 안 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네. 일단 취준생 분들이 일단은 조금 저자세로 가네요.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 일에 도움이 돼요. 기업 일하는 데 네. 도움이 되고 다만 이건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 한 거예요. 3년을.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뭐 GS 리테일 같은 걸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거의 영업 관리가 합격이 됐거든요. 오우야. 근데 이 사람은 뭐 편의점 3년 한 걸 뭘 하겠어. 그래가지고 자랑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한 거야. 다른 데 쓸 때도 얘기를 쓰지도 않고. 근데 이런 게 대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새로 쌓으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직무 경험은 사실 뭐 휴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잘해왔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호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 것들을 많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이건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뭐 토크쇼나 나갈 때 이 얘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얘기 하나 있긴 있는데 하면 그 재밌는 얘기를 왜 안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 있거든요. 에피소드 같은 게 내 입장에서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또 재밌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 취준생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 하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게 또 스펙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동아리에서 총무를 한 여학생인데 직무 경험이 전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동아리 총무면 총무팀 직무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얼마든지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은 곳에 호소를 하면 돼요. 근데 받아주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돈만 빵꾸 안 나면 됩니다. 3년 총무했는데 한 200 빵꾸 났어 이러면은 안 되지만 남아도 안 돼요. 남아도 이상하거든. 어쨌든 적절하게 다 쓸 수 있는 스펙들이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간이 되게 중요한 게 일단 우리가 직장이 아니잖아요.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가 이제 직장이 아니고 이런 동아리는 내가 자의적으로 가서 가입을 하는 건데 그런 기간에 의무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3년 정도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만 했고 그냥 평범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동아리 스터디를 한 거를 계속 쭉 이제 3, 4년 동안 해오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왜 거기에서 공부한 걸 얘기를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 저희 과 애들 다 아는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도 그동안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 한 걸 좀 얘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저자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시간도 다 경험입니다. 자신감 있게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저스펙자인데 당당히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있어야죠. 물론 있어야죠. 네. 학점이 좀 낮았어요. 한 2.4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게 왜냐면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어필할 게 없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인턴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사람들이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예? 네, 아무것도. 뭐 일 경험이 없어서 제가 이제 계속 이 친구도 얘기를 안 해서 좀 계속 대화를 해서 이끌어낸 것이 이제 본인이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 창업을 했어요? 네, 창업을 했는데 이렇게 한 평짜리 조그만 데서 그 과일 주스 가게를 한 거예요. 그 청년 창업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오래 가진 못했어요. 한 6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갔냐면 생산관리로 지원을 했어요. 네,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 일단 그 구매를 할 때 원자재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또 그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첨가시장 좀 이렇게 탐색하고 또 거래처 또 이렇게
상대하고 이러면서 거래를 좀 하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스 한 잔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시간을 잰다든지 얼음컵을 어디까지 채워놓고 해야지 품질이 좋게 나온다, 맛이 좋게 나온다 이런 것들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친구는 너무 자신감이 없었고 난 창업에도 실패했고 주스 몇 잔 팔았는데 이걸 경험으로 할 수 있을까 했지만 대기업의 생산 관리로 아, 대기업에 지원을 들어갔어요? 했죠. 예. 야, 대단하네요.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저스펙이보다 거의 무스펙에 가까웠는데 그렇죠. 그냥 네. 그 창업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많이 쌓은 게. 네, 야. 그런 오너십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연결시켜서 썼더니 좀 잘 통했어요. 야, 잘 됐네요, 진짜. 어쨌든 그렇게 성공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스펙자분들 너무 이렇게 기죽고 또 이렇게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기업을 가신 어떻게 보면 더 선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준비 잘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저스펙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펙 쌓을 시간은 없어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스펙이 또 탄탄하지도 않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빨리 가급적 빨리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스펙을 좀 덜 보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네네네. 일단 이제 이분들이 지금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열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열정. 취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지나 열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거저먹기식으로 떠먹여 주지를 않아요. 네네. 그리고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목표를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영업이나 이런 걸 권했을 때 저 영업은 싫어요, 여기는 싫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취업 계속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열의를 일단 가지고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 명확한 조건 몇 개만 놔두고 다 열어놓고 지원을 해야 돼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 보면은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도 지원할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권하고 싶고 일단 하고 싶은 걸 먼저 찾고 목표를 찾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맡겨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준 쌤. 아무리 없어도 사명감이나 열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명감이 뛰어나면 공공기관에 지원하고 적법 판정만 하는 거. 그다음에 열정이나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들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약간 좀 성향에 따라서 사명감이냐, 내가 도전 정신이 있느냐, 뭐 성실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또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지원을 해도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